예. 이 얘기를 지금 하나씩 해볼 텐데요. 조국 장관 여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3시쯤인가요?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어제 저희도 좀 길게 짚어봤습니다만 여론에 대한 이 청와대 인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한데 일단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라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배정철 소장님. 해법은 없었다죠. 사실은 지금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일반 여론조사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국민청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잘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이 국민청원의 본질 차원인데 이것이 이제 이쪽에 정치 세대결 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또 반대 또 이것이 20만 명이 넘어서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20만 명이 기준이 아니라 뭐 누가 더 많느냐 누가 더 한쪽은 또 숫자가 적으냐 이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세대결되는 이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은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냐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지금 완전히 국론이 양분돼 있고 또 자칫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론은 대통령과 완전히 연동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 형태이기 때문에 예. 아주 원론적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해법은 없었다가 되겠습니다. 예, 어제 뭐 이 여론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개천절에 이어 어제 한글날까지도 광화문에서는 조국 장관 퇴진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 분위기를요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예, 목소리 들었고요. 근데 지금 주목해볼 만한 게 맘카페,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엄마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 정보도 얻는 맘카페가 원래 좀 친여권의 우호적이었는데 여기도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30대, 40대 여성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맘카페, 해당 맘카페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304만 명입니다. 304만 명 중에 지금 1,몇백 명이 참여한 투표에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할 때도 500명 내지는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정밀한 여론조사와는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한 것, 이 결과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그동안 이 맘카페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운영진이 그 사람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글을 내리는 등의 행위로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롭게 투표를 해보니 60% 넘는 회원들은 이 투표에 참여해서 조국 장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된다에 손을 들었고요. 25% 정도가 조국 장관 일가 청렴 결백하다는 데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 댓글들이 더 많이 달렸는데요. 침묵하는 다수가 더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는 회원들 반응이 있고 지금 이러한 맘카페나 온라인상에서 조국 장관 수호해야 된다는 여론이 극성 지지자 소수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당 맘카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형 맘카페의 어떤 댓글 투표에서도 조국 장관 반대하는 댓글들이 훨씬 더 다수였다고 하는 것을 봐서 중도층의 이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었던 30대, 40대 주부, 여성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이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여론의 어떤 반증이 이런 맘카페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스탑10을 하다 보면서 말미쯤에 여론조사를 종종 보거든요. 네. 배정철 선생님,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뭐 30%는 4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락세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우리가 부정이 더 많아진 걸 데드크로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정이 많지만 또 긍정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만큼 진영 대결 구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조국 장관 이슈인데, 그럼에도 이 지지율이 변곡점이 본격적으로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중도층이에요. 그러면 조국인가, 조국 장관인가, 중도층인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 경제 북한, 이 중요한 변수에는 큰 성과가 없으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또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 지지층들에게 또 국정수행 평가층에게 응답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중도층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이 34.7%, 전체 결과와도 다르죠. 부정평가는 중도층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됐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단단하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 구도에서 중도층이 움직였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더 내려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꾸준히 조국 장관 퇴진을 외쳐온 보수층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도 움직이면서 이 피의자를 수호한다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집회가 하나는 조국 사퇴해라, 한쪽은 조국을 수호하라 이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민주당의 논리예요. 음흠. 그다음에 정권의 논리고 청와대의 논리인 거예요. 네. 근데 조국 수호라는 게 뭐예요? 피의자를, 범죄자를 수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증거인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뭐 집회 얘기가 좀 많이 김태현 변호사님도 광화문 지나다니면서 보셨지만, 그러니까 조국 퇴진, 뭐 문재인 하야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까지 나와서 이게 결국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으로 옮겨 붙일지 말지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저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의 긍정적인 측면은 원래 조용히 있던 보수 세력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이게 조국 장관을 결국 임명하고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해임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의 정서로 이제 번지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반문 정서가 기본이 되는 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는 있는데, 부정적인 시그널은 뭐냐면요. 지금 저기 어제 나와 있는 광화문 집회에 나와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겠죠? 민주당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겠죠? 근데 저분들이 다 자유한국당을 찍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제 이제 화면들 보시면요.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사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뿐만 아니라 거기 김무성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어떤 사진들과 플래카드들도 있어요. 저게 보면 이 보수 세력의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 내부 어떤 문제들을 딱 드러내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저 광화문 집회가 자유한국당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꼭 웃고 있을 만한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좀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진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네. 어제 이 대규모 두 번째 이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할 사안이기보다는 검찰 수사 사안들이 진행된 내용과 법적인 절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 등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와 과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이 얘기는요.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것과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과거에 신승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봐 이러면서. 그리고 김태정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인이 온로비 의혹이라는 구설에 오르자 며칠 뒤에 그만둬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국 장관의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입니까? 이게 무슨 한미 FTA라든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지금 수수방관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뜻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예. 대통령이 가장 해야 될 게 바로 국민 통합이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수수방관 그리고 애매모호한 말로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답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뭐 서초동에서 뭐 사실상 마지막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여전히 광장의 목소리는 국민 분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슈가 이슈인지라 이 조국 장관 뉴스에 집중해서 그렇죠. 지금 정부 내에서도 짚어볼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짚어볼 얘기는 바로 주미대사 얘기입니다. 조수진 부장. 네. 아직도 지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탈당을 했다고 하니까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 내정이 됐는데 2달 걸렸어요. 62일 만인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지 이 문제는 뭐로부터 불거졌는지요? 자, 우선요. 이 아그레망이라는 건요. 우리가 대사를 내정하면은 상대국에서 동의를 하는 것. 이걸 아그레망이라고 해요. 어그리먼트의 프랑스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그레망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수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흥미로운 게 경력이 주미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그레망을 받아본 분이라는 거죠. 예. 주미공사도 했고 북핵 6자 회담의 수석 대표로서 베이징에서 계속해서 북핵을 관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2달 넘게 걸렸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과 함께 이것이 과연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보신 것처럼 뭐 조국 장관도 그렇고 한미 관계 파열음 이처럼 대내외 악재 속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행보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동훈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양성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함께 주신 기업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라는 얘기할 게 이재용 부회장께도 사의를 표했는데 장현철 평론가님. 글쎄 뭐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에서 얘기 나오는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땐 삼성을 찾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국 전국에서 민생 경제 전국으로의 전환이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 대외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온 국민이 가장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삼성과 함께 뭔가 추가적인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업무 협약식이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공식 발언을 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소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7월에는 인도에서 신공장 준공식에 함께 했었죠.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기업인 대화에도 이재용 부회장 참석했었고요. 4월에는 또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 시스템 반도체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의 행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콕 집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충남과의 이 디스플레이 공장 협약식에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을 집어서 감사하다고 한 것은 정말 고마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전국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게 좀 정치적으로 시급해졌다. 이런 방향도 될 것이고요. 예. 물론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가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도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국민들이 분명히 없지 않을 겁니다. 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이거 횡령 액수도 늘리는 식의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발언이 돌고 돌아서
또 청와대에 언젠가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까지 좀 폭넓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 악수 하나의 의미를 메시지를 한 3, 4개 분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된 여론전, 그리고 이 청와대에 관련된 내부 소식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오늘 댓글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은 허리 디스크라는데 영장심사 때 왜 목보호대를 차고 나왔나? 잠깐만, 이거 김태현 변호사님 뭐 알려진 게 있어요, 저거? 그건 모르죠. 근데 저도 저걸 보면서 저도 사실 예전 허리가 좀 아파봤거든요. 예. 궁금하더라고요. 목 디스크 아니고 허리 디스크인데 왜 목보호대를 차고 나왔지? 영장.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검찰 조사 받을 때 보면요. 굉장히 잘 걸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뭐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넘어져가지고 잘 걸었다는 거는 김태현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허리가 사실은 수술 곧 받아야 될 정도로 디스크가 심하면요. 이게 신경이 저려가지고 걷는 게 되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제 눈에는 잘 걷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목 디스크에 치는 저거를 하고 계셔서 저도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예전에 허리가 아파봤던 사람으로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다음 댓글 바로 볼까요? 예.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 망신주기 수사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이다. 라는 조국 장관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댓글 있고요. 다음 의견 볼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김경록 자산관리인이 조국 장관과 검찰사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는 중이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댓글 보실까요? 판사님들, 법원에 대한 얘기인데 나라 망친 조국 열차 타지 말고 국민 열차 타라는 풍자 섞인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댓글 받고 실시간 검색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이 루트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유시민 이사장 얘기까지도 오늘 축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참석했던 배우 주윤발 씨 관련된 얘기까지 쭉 많은데 5개 주제 중에 3가지 주제가 오늘 조국 장관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